50원짜리 동전이 작은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이걸로 국물만이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쌍둥이 소녀들이 똑같이 구멍난 신발을 신고 서 있었다. 부산 해운대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라멘 가게 주인 김태석은 말없이 풀코스 라멘 2그릇을 내밀었다. 돈은 A라고 말하려는 소녀들에게 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50원으로 충분해.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 옆자리에서 이광수의 차가운 시선이 태석을 찔렀다. 손님을 가리지 않는 가게는 망해. 그의 예언은 한 달 뒤 현실이 되었다. 20년 후 그 쌍둥이 소녀들이 태석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들은 그저 그날의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태석이 아직 알지 못했다. 김태석은 20년 전 부산에서 전설적인 라멘 장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부산 사상구의 유명한 라멘 장인 이현준 밑에서 수련했다. 태석과 함께 수련한 이는 이광수라는 남자였다. 둘은 같은 날 수련을 시작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보냈다. 이현주는 전후 혼란 속에서 부산 해운대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라멘을 시작해 이 마을 최고의 명장으로 거듭난 인물이었다. 그의 기술은 확실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라멘에 담긴 따뜻함이었다. 태석, 광수야 현주는 자주 두 사람에게 말했다.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어.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지. 둘 다 있어야 진짜 한 그릇이 완성되는 거야. 이 말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갔다. 광수는 기술 습득에 몰두했다. 국물 온도 관리부터 면 삶는 시간까지 완벽을 추구했고 불과 3년 만에 현준의 기술을 거의 완벽히 재현할 수 있었다. 현준조차 기술로는 내가 이미 한 사람 몫을 한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반면 태석은 서툰 남자였다. 면을 너무 삶거나 차슈를 태우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 손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는 능력이었다. 지친 샐러리맨에게는 진한 국물로 활력을 주고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에게는 생강을 살짝 곁들인 부드러운 맛을 냈다. 그런 태석의 세심함의 단골들은 김태석의 라멘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입을 모았다. 현주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늘 미소 지었다. 광수는 내 기술을 이어받을 거야. 태석은 내 마음을 이어받고. 둘 다 내 자랑스러운 제자야.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현준이 갑자기 쓰러진 건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두 사람에게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태석, 광수. 너희 둘은 하나야. 잊지 마. 그 말의 진위를 깨달을 틈도 없이 현주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광수가 현준의 가게를 잊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는 독립해 부산역 근처 번화가에 새 가게를 열었다. 태석 역시 현준의 가게를 잊지 않고 해운대 골목의 작은 점포를 빌려 소박한 가게를 열었다. 나한테 큰 가게는 어울리지 않아. 태석은 웃으며 손으로 쓴 간판을 내걸었다. 그렇게 두 제자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순간 20년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현준의 마지막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현준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아침 태석은 해운대 골목의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라멘집 사람 한 그릇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걸며 깊이 절을 했다. 현준 선생님, 저만의 방식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한편 부산역 번화가에서는 광수가 궁극의 라멘 기술의 극치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걸었다. 최신 주방 설비와 테이블석까지 갖춘 넓은 매장은 오픈 전부터 줄을 서는 손님들로 화제가 되었다. 3년이 흘렀다. 태석의 가게는 경영난에 시달렸다. 임대료는 간신히 냈지만 늘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재료비 지급도 늦어졌고 단골은 10여 명으로 줄었으며 하루 매출이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반면 광수의 가게는 매일 만석의 2호점 출점까지 결정되며 지역 요식업계의 정점에 섰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태석은 야른 지갑을 보며 다음 달 임대료도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을까 현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낡은 옷을 입은 두 소녀가 머뭇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같은 얼굴 같은 옷차림색만 다른 디자인의 옷. 쌍둥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두 소녀는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동시에 가게를 둘러보았다.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지만 한 소녀가 말하자 다른 소녀가 작은 지갑에서 50원짜리 동전을 꺼냈다. 50원으로 국물만이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가진 돈 전부예요. 소녀들의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신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태석은 순간 현준을 떠올렸다. 전후 혼란 속 현준이 고아들에게 라멘을 무료로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오늘 손님이 적어서 만든 국물이 남아 아까워.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가. 태석은 따뜻하게 웃으며 차슈와 계란을 듬뿍 올린 라멘 두 그릇을 내밀었다. 소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돈이 라며 망설이는 소녀들에게 태석은 미소로 답했다. 50원으로 충분해.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 소녀들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두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맛있어요. 정말 따뜻해요. 그 뒤로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굶주린 듯 면을 후루룩 먹고 차슈를 씹으며 국물을 마셔갔다. 태석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을 건넸다. 그릇을 비운 후 소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한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다른 소녀가 이어 말했다. 배고픔뿐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태석이 부드럽게 웃자 언니로 보이는 소녀가 다시 말했다. 저는 강유진이에요. 이쪽은 동생 강민서예요. 민서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 모습을 옆자리에서 차갑게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이광수였다. 그는 태석의 가게를 염탐하러 온 참이었다. 야 태석, 광수가 입을 열었다. 손님을 가리지 않으면 가게가 망해. 장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일을 찾아. 태석은 조용히 답했다. 현준 선생님께 배웠어. 한 그릇의 라멘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게 내 방식이야. 광수는 코웃음을 치며 돈을 내고 가게를 나갔다. 그 달콤한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야. 소녀들은 불안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태석이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자 안심하며 밥을 마저 먹었다. 다 먹은 후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아저씨 꼭 다시 올게요. 다음엔 돈을 모아서 올게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꼭 은혜를 갚을게요. 아저씨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게요. 그 순수한 말에 태석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 만남이 20년 후 기적을 낳으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쌍둥이와의 만남 후 한 달 태석의 가게에는 단골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유진과 민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 오늘은 100원이 있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동전을 보여줬다. 태석은 그들의 성장을 자식처럼 지켜보며 가끔 공부도 가르쳤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평소 납품하던 업체의 최영민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재료를 납품할 수 없어요. 태석은 놀랐다. 왜죠? 대금은 제대로 냈잖아요. 영민은 괴로운 표정으로 답했다. 이광수 사장님께서 압력을. 저희 최대 거래처가 광수 사장님 가게라 김 사장님께 납품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업체도 같은 반응이었다. 광수의 영향력은 태석의 상상 이상이었다. 광수의 가게는 매일 만석이었고 지역 요식업계에서의 발언력도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요리사 협회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정례회의에서 광수가 일어나 말했다. 최근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가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운대 골목의 어떤 가게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지만 광수의 성공을 본 협회 회원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보건소에 불시 검사가 들어왔고 문제는 없었지만 그 가게는 위험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다. 남은 단골들도 김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걱정했다. 재료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한정된 재료로 간신히 영업했지만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비 오는 날 유진과 민서가 가게로 왔다. 아저씨 오늘은 200원이 있어요. 라며 기뻐했지만 태석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미안 오늘은 재료가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광수가 들어왔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성공자의 품격을 뽐냈다. 아직도 하고 있나 태석? 광수는 차갑게 말했다. 포기해. 너한테 장사 재능은 없어. 기술도 어중간하고 경영 감각도 제로야. 현준 선생님도 저 세상에서 울고 있을 거야. 쌍둥이는 겁에 질려 태석 뒤로 숨었다. 광수는 그들을 흘깃보더니 지갑에서 1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줘. 자비를 베풀려면 돈 있는 놈이 해야지.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못 받아. 광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며 말했다.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광수가 떠난 후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사람 무서워요. 하지만 아저씨 라멘이 훨씬 맛있어요. 민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올게요. 꼭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사흘 후 태석은 가게를 닫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날 현준의 사진에 절하며 중얼거려다. 죄송합니다. 제겐 재능이 없었어요. 간판을 내리고 공장 일을 시작하며 라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났다. 요리사로서의 꿈은 광수의 계략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쌍둥이와의 재회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돌고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20년이 흘렀다. 55세가 된 태석은 부산 외곽의 식품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냉동식품 라인에서 정해진 양의 재료를 올리는 단조로운 작업. 한때 정성을 담아 라멘을 만들던 때와는 너무도 먼 나날이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잔업 가능하세요? 젊은 반장이 물었다. 태석은 늘 그렇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독신으로 세월을 보내고 작은 아파트와 공장을 오가는 삶. 이상하게도 불만은 없었다. 가게를 접던 날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끝난 듯 했다. 그날 점심시간 공장 휴게실에서 태석이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왔다. 김 사장님 손님이세요.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방문객은 몇 년 만이었다. 의아해하며 접객실로 가자 낯선 두 여성이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들. 한 명은 단발머리의 지적인 분위기, 다른 한 명은 긴 머리를 우아하게 묶고 있었다. 고급 브랜드 정장의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김태석 씨죠. 단발머리 여성이 입을 열었. 오랜만입니다. 저희 기억하시나요? 태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런 멋진 여성들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긴 머리 여성이 미소 지었다. 50원으로는 부족한가요? 국물만이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태석의 몸이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유진. 민서. 너희냐? 네, 아저씨.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약속 지키러 왔어요. 20년이나 걸렸지만 민서도 목이 메어 말했다. 드디어 찾았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작은 쌍둥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 태석이 묻자 유진이 설명했다. 그 후 곧바로 친척에게 입양돼 서울로 갔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라멘 맛과 따뜻함이 잊히지 않아서 어른이 되면 꼭 은혜를 갚자고 다짐했어요. 민서가 이어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작년에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게는 이미 없었고 1년 동안 아저씨를 찾았어요. 유진이 말했다.
저희는 지금 요식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 다시 그 라멘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태석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20년 동안 칼을 잡지 않았어. 손도 안 움직이고 맛도 기억 안 나. 게다가 나한테 자격이 없어. 유진과 민서가 물었다. 가게를 망하고 손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 너희와의 다시 와라는 약속도. 나는 요리사로서 실패했어. 유진이 태석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지만 유진은 알았다. 이건 소중히 다루는 사람의 손이에요. 아저씨, 우린 늘 믿었어요. 그날의 라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불을 밝혀준 생명의 한 그릇이었어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그 한 그릇 덕분이에요.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태석은 두 사람의 진지한 눈빛에서 예전의 작은 쌍둥이를 보았다. 20년이 지나도 그 순수한 눈빛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라멘을 만들 수 없어. 유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날 태석은 쌍둥이에게 이끌려 해운대 골목에 서 있었다. 사람 한 그릇이 있던 자리에 새 가게가 세워져 있었다. 태석이 말을 잇지 못하자 민서가 열쇠를 꺼냈다. 한 달 전에 이 점포를 매입했어요. 아저씨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 설비는 모두 새 것이었다. 하지만 카운터와 간판 거리 위치는 예전과 똑같았다. 유진이 설명했다. 아저씨를 찾으면 바로 가게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태석이 물었다. 왜 너희가 이런 걸? 자금도 엄청 들었을 텐데. 민서가 부드럽게 웃었다. 저희에겐 그럴 힘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유진이 이어 말했다. 아저씨, 다시 라멘을 만들어주세요. 그날의 맛을.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새 주방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칼냄비면 삶는 도구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한 그릇만 시험 삼아 만들어 보시겠어요? 유진이 제안했다. 태석은 심호흡을 하고 앞치마를 두었다. 20년 만에 칼을 잡자 놀랍게도 손이 자연스레 움직였다. 차슈를 자르고 파를 썰고 국물을 준비하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3시간 후 두 그릇이 쌍둥이 앞에 놓였다. 잘 먹겠습니다. 한 모금을 마신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거예요. 그날의 맛이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가 말했다. 아저씨, 가게를 다시 열어요. 저희가 전폭 지원할게요. 하지만 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 마음은 고맙지만 나 혼자서는 또 실패할 뿐이야. 유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가게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내 라멘이 맛없었기 때문이야. 현준 선생님의 맛에 한참 부족했어. 광수가 말했듯 기술도 어중간했어. 민서가 강하게 부정했다. 아저씨 라멘은 최고였어요. 유진이 차분히 설명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가게가 망한 이유는 3가지였어요. 첫째, 가격 설정 실패. 한 그릇 500원으로는 원가율이 50%를 넘었어요. 태석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좋은 재료로 맛있는 걸 내주려면 그 정도는 필요했어. 유진이 덧붙였다. 보통 3035%가 적정이에요. 즉 팔수록 적자였던 거예요. 민서가 이어 말했다. 둘째, 비효율적인 재료 구매. 업체 말대로 비싸게 샀어요. 셋째, 홍보 부족. 아무리 맛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손님이 안 와요. 유진이 추가했다. 광수 사장님의 방에는 이 약점을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맛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단골들은 모두 아저씨의 맛을 극찬했어요. 태석은 놀랐다. 하지만 나는 현준 선생님처럼 완벽한 기술도 없는데. 유진이 미소 지었다. 완벽한 기술보다 중요한 걸 아저씨는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희를 믿어주세요. 이번엔 달라요. 민서가 힘주어 말했다. 적정 가격은 한 그릇 800원, 원가율은 35%로 억제할게요. 재료는 저희 네트워크로 품질 유지하면서 비용을 40% 줄일 수 있어요. 유진이 덧붙였다. SNS 홍보 푸드라이터 섭외 지역 행사 참여는 저희가 맡아요. 아저씨는 라멘 만드는 데만 집중하세요. 태석은 놀랐다. 너희는 대체? 유진이 미소 지었다. 지금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저희는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은 가게를 봤어요. 아저씨처럼 훌륭한 맛을 내면서도 경영으로 고생하는 가게를요. 쌍둥이의 설득과 구체적인 계획에 태석은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주 라멘집 사람 한 그릇은 20년 만에 간판을 다시 내걸었다. 첫 주 손님은 하루 10명 정도였다. 하지만 유진과 민서의 SNS 캠페인 덕에 2주차에는 30명, 3주차에는 50명으로 늘었다. 유진이 매일 상세한 수치를 보여줬다. 오늘 원가율은 34%. 확실히 이익이 나고 있어요. 민서가 보고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려요. 20년 만에 부활한 전설의 맛이라는 제목이에요. 한 달 후 하루 80그릇 이상이 팔렸다. 예전 같은 자금 걱정 없이 태석은 라멘 만드는데 몰두했다. 3개월 후 가게는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 월 매출은 300만 원을 넘었고 순이익도 안정적으로 나왔다. 아저씨 예전에 3배 매출이에요. 유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민서도 웃었다. 적정 가격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유진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 가게도 궤도에 올랐으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광수 사장님에 관한 거예요. 유진과 민서에게 이끌려 태석은 부산역 대로로 갔다. 그곳에는 궁극의 라멘 기술의 극치 간판이 20년 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걸려 있었다. 왜 광수의 가게로? 태석이 당황하자 민서가 설명했다. 저희가 광수 사장님 가게를 취재했어요. 그때 창고에서 우연히 이걸 찾았어요. 유진이 낡은 수첩을 꺼내다. 현준의 일기였다. 직원이 현준 선생님의 유품시라며 보여줬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세 사람은 근처 찻집에 들어가 일기를 펼쳤다. 현준의 꼼꼼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광수는 내 기술을 완벽히 익혔다. 하지만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따뜻함이 부족하다. 반면 태석은 기술이 미숙하지만 그의 한 그릇에는 영혼이 있다. 태석이야말로 내 맛을 진정 이해한 자다. 둘이 힘을 합치면 나를 뛰어넘는 궁극의 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둘 다 혼자 고난을 겪고 실패하고 깨달아야 한다. 태석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한 번 포기하더라도 요리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 태석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내려놓았다. 현준 선생님은 유진이 이어 말했다. 이 일기를 광수 사장님도 읽었어요. 직원 말로는 몇 번이고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 가게를 망하게 했지? 태석이 묻자 민서가 답했다. 질투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현준 선생님이 진정 인정했던 건 완벽한 기술의 자신이 아니라 서툰 태석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광수 사장님 가게도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태석이 물었다. 무슨 뜻이야?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 같지만 손님 이탈이 심각해요. 기술은 완벽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는 평이 퍼졌어요. 민서가 덧붙였다. 취재 때 주방을 봤는데 광수 사장님 표정이 괴로워 보였어요. 완벽한 절차로 만들지만 무언가 부족한 답을 찾는 얼굴이었어요.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어제 광수 사장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과로래요.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태석 아저씨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요. 태석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20년 전 자신의 가게를 망하게 한 남자. 하지만 같은 현준 밑에서 배운 형제였다.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사실 저희가 아저씨를 찾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광수 사장님과 태석 아저씨 두 분이 힘을 합치면
현준 선생님을 뛰어넘는 가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오해는 깊었지만 현준 선생님의 둘이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지 않으신가요? 태석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현준의 얼굴과 너희 둘은 하나라는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광수를 만나볼까? 그 결심에 쌍둥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 개인 병실에서 광수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의 당당한 얼굴은 야위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새겨져 있었다. 손님이 오셨어요. 라는 간호사의 말에 힘없이 고개를 돌리자 태석이 서 있었다. 태석. 정말 왔나? 광수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기운이 없었다. 지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유진이와 민서가 말해줬어. 내가 나를 불렀다고. 광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쌍둥이들. 신기하지. 그 애들이 일본 최고의 요식업 프로듀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태석은 놀랐다. 요식업 프로듀서. 광수가 이어 말했다. 강유진과 강민서 쌍둥이로 요식업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프로듀서야. 그들이 손댄 가게는 반드시 성공 가게로 거듭. 업계에선 기적의 쌍둥이로 불렸.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애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니. 광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취재인 줄 알고 가게를 보여줬지.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 왜 단골이 줄었는지, 기술은 완벽한데 왜 리피터가 적은지 다 꿰뚫고 있었지. 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및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색바랜 사진이었다. 현준과 젊은 시절의 광수 태석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20년 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 광수가 고백을 시작했다. 현준 선생님의 일기를 읽고 진정 인정받은 게 너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 10년간 누구보다 노력해 기술을 갈고 닦았는데 선생님이 선택한 건 너였어. 태석은 말없이 들어다. 그래서 내 가게를 망하게 했어. 비겁한 수단으로. 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내가 없어져도 달라진 건 없었어. 오히려 더 나빠졌지. 내 가게는 번성했지만 손님들은 맛있다고만 했지 다시 오고 싶다고는 안 했어. 광수는 계속했다. 20년간 부족한 걸 찾아 헤맸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가 망친 건 내 가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 그는 말했다. 그날 내가 쌍둥이에게 50원으로 풀코스 라멘을 줬던 날 나는 비웃었지. 하지만 그 애들의 웃음 너를 보는 눈빛은 내 가게에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였어. 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광수 나도 20년간 생각했어. 왜 현준 선생님이 둘이 하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는 서로 절반이었던 거야. 광수가 고개를 들었다. 내 기술은 진짜야. 내가 아무리 해도 따라할 수 없어. 하지만 그뿐으론 안 돼. 내 마음만으로도. 안 됐어. 그래서 가게를 지키지 못했지. 태석은 의자를 끌어 광수 옆에 앉았다.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이번엔 둘이서. 광수의 눈이 커졌다. 날 용서해줄 건가? 용서라니 우린 현준 선생님 제자잖아. 형제. 광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태석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어?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고 유진과 민서가 나타났다. 두 분 대화 다 들었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다. 민서가 이어 말했다. 사실 제안이 있어요. 저희 진짜 일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린 마음을 잃은 가게의 영혼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궁극의 프로젝트를 생각했어요.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태석 아저씨는 사람 한 그릇을 재개해 궤도에 올렸죠. 광수 사장님은 역 앞에 대형 가게를 가지고 계시고요. 하지만 두 분이 진짜 원하는 건 현준 선생님이 꿈꾼 기술과 마음이 융합된 궁극의 라멘 아닌가요? 민서가 덧붙였다. 광수 사장님 가게는 이미 기업에서 인수 제안을 받았대요.
고가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태석 아저씨와 진짜 원하는 가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장소는 태석 아저씨의 사람 한 그릇이 있던 골목이 현준 선생님의 영혼을 잇기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자금은 저희도 도울게요. 그날 50원밖에 없던 저희를 구해준 은혜의 보답이에요. 그리고 이건 투자이기도 해요. 두 분이 힘을 합치면 일본 최고의 가게가 될 거라 믿어요. 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나 같은 인간에게도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태석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한 그릇의 라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저희가 그 증거예요. 태석이 광수의 손을 잡았다. 광수 다시 칼을 잡아. 이번엔 적이 아니라 동료로. 병실에 20년 만에 희망의 빛이 비춰다. 현준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려 하고 있었다. 반년 후 해운대 골목에 새 간판이 걸렸다. 면목 현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딴 태석과 광수의 새로운 도전의 장이었다. 광수는 역 앞 대형 가게를 매각하고 이 작은 가게를 택했다. 화려한 가게는 됐어. 중요한 건 한 그릇에 담는 마음이야. 오픈 첫날 두 사람은 현준의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았다. 현준 선생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둘이 하나의 진짜 의미를 태석이 말하자 광수가 이어 말했다. 20년 늦었지만 이제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광수는 완벽한 기술로 국물을 준비하고 태석은 손님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손질을 했다. 기술과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오픈 첫날 첫 손님으로 나타난 건 나이 든 여성이었다. 현준의 아내 이혜숙이었다. 아줌마. 두 사람이 놀라자 혜숙은 따뜻하게 웃었다. 내 남편의 꿈이 드디어 이뤄지는군. 특별히 만든 한 그릇을 내밀자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국물을 마셨다. 이거야. 남편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맛. 기술과 마음이 하나 된 궁극의 한 그릇. 그 후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태석의 옛 단골 광수의 가게 손님 소문을 듣고 온 새 손님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런 라멘은 처음이야. 저녁 유진과 민서가 가게를 찾았다. 아저씨들 축하드려요. 두 사람이 웃으며 축하했다. 태석이 감사 인사를 하자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린 계기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진짜 기적은 두 분이 만든 거예요. 태석은 부드럽게 웃고 광수는 정성껏 라멘을 만들었다. 둘이 하나라는 현준의 가르침은 새 세대에 전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그릇의 라멘이 낳은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50원의 따뜻함이 20년 후 큰 결실을 맺었듯 오늘 내놓는 한 그릇도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 모른다. 기술만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마음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다. 현준의 말은 태석과 광수 유진과 민서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